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석회랑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들어보신 적은 다들 있죠? 어깨에 석회가 꼈다고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깨가 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요. 좀 날카롭게 많이 아프다. 이러면 일단 어깨에 석회가 낀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게 되는데요. 이 석회라는 게 칼슘 덩어리예요. 어깨 힘줄에 칼슘 덩어리가 이렇게 껴가지고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면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지금 팔 옆에 보면 이렇게 덩어리 뼈 조각 같은 게 하나 같이 찍혀 있잖아요. 원래는 저런 게 안 찍히거든요. 근데 석회가 껴있으면 저런 식으로 뼈 조각 같은 게 하나 같이 찍혀요. 이러면 이제 당신은 어깨에 석회가 꼈어요. 이런 식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되는 거는 일단 처음에는 근육이 긴장하면서 시작해요. 근육이 긴장되다 보니까는 근육의 허열 상태에 빠져요. 허열이라는 거는 피가 안 통하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피가 안 통하다 보니까 근육에 조금 상처가 나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대사물이 축적이 돼요.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근육을 2차적으로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이제 석회가 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성 건염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라는 게 이제 처음엔 형성기예요. 힘줄에 석회 가루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찍어보면 점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대부분 아프지 않아요. 그냥 생기기만 했을 뿐이지 석회로 인해서 통증은 없어요. 두 번째로 이제 유직이에요. 유직이라는 거는 점점 쌓여가지고 덩어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덩어리가 쌓이다 보니까는 고개 통증을 좀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덩어리가 있지만은 그다지 아프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석회가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흡수기인데 석회가 한번 이제 생겼다가 그게 천천히 흡수되면서 없어지거든요, 다시. 근데 그때는 이 석회질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좀 크게 일으켜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좀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주로는 날카롭게 칼로 찢는 듯한 통증이 나온다.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런 식으로 호소하게 되고요. 이제 그거 말고도 주변의 조직들이 좀 상처를 입으면서 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옵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은 다 흡수되고 나면은 문제가 좀 사라지겠죠. 그래서 석회성 건염의 증상이 좀 야간통이 심한 편이에요. 낮에는 아프긴 아픈데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밤만 되면 이제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을 앞 또는 옆으로 이렇게 들라고 하면 이게 석회가 뭐 힘줄에 닿으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팔이 좀 쿡쿡 쑤시고 찌르는 듯한 느낌으로 아픈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깨 힘줄을 파열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반 가면 이런 치료들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석회가 덩어리가 딱딱하지 않고 가루들이 이렇게 좀 몰랑몰랑하게 몰려있는 그런 형태라면은 주사기를 넣어서 빼내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체외 충격파라는 걸 많이 쓰는데 요거는 그 석회 낀 데에 약한 자극을 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게 해서 석회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쓰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혈이 쌓였다고 봐요. 이제 정상 힘줄이 있는데 뭔가 이런 것들이 손상을 계속 입고 상처를 입다 보면은 노폐물들이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혈이라고 하고요. 어혈이 쌓이다 보니까는 이 힘줄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점점 얇아지죠. 얇아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런 거 무거운 거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얇아졌으니까 무거운 거 똑같이 들면은 손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석회성 건염이 있다 하면은 그쪽으로 누워 주무시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그쪽에 상처가 생겼단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상처를 자꾸 건드리면은 빨리 나을까요? 도질까요? 자꾸 도지겠죠. 그래서 자극을 안 주는 게 좋고요. 그쪽 아픈 쪽 어깨는 위로 하고 주무셔야지 그런 상처들을 좀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목을 오래 숙이고 있으면요. 아까 처음에 근육 긴장부터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육 긴장이 심해져요. 요새는 스마트폰 많이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어깨 질환이랑 목 쪽 질환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좀 등을 펴주고 고개를 이렇게 똑바로 하고 이러면서 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을 좀 풀어주시면은 이런 것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석회성 건염이 생겼다 하면 일단 한의원 오시면은 근육의 긴장을 좀 완화해서 이런 것들 노폐물이 좀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침 놔드리고요.
두 번째로 뭐 좀 몰랑몰랑한 단계다 이러면 석회를 제거해 보기도 해요. 주사기를 넣어서 이렇게 쭉 빨아들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가루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봉침을 쓰는데요. 이 봉침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침이에요. 그래서 그 염증이 생긴 데를 찾아가지고 봉침을 놔드리면 이런 염증들이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로 몸에 어혈들이 많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몸에 회복이 너무 안 되고 어혈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한약을 써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어깨에 석회가 꼈다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석회로 인한 통증이 100%는 아니에요. 석회가 꼈어도 안 아픈 분들도 많아요. 일단은 어깨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거 자체에 좀 주목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어깨에 석회가 좀 꼈대요. 그리고 지금 통증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치료받으시면 될까요?